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죠? 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제 뭐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꽤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3월부터 정체잖아요. 예. 뭐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매주 이게 추정치를 보는데 그냥 매주 올라가요. 이익 그러게요. 추정치가.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이제 그 시티증권에서 원래 지금 1분기가 40조 예상을 했는데 시티가 51조를 불렀고 네. 바로 메리츠증권이 53조를 적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세게 적었다는 거, 그것도 실적 발표 딱 2, 3일 앞두고 그러니까요. 예. 네. 50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 눈높이는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PER은 하이닉스가 4.5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은 자꾸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코스피도 PER이 이번에 증시 좀 받았는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7배, 지금 8배 이렇게? 7.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PER로 보면. 근데 이거는 뭐 이란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 올라가는 걸 주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 숫자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기대감 그렇죠. 때문인데 예.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진짜 50조 넘고 역대급 실적을 낸다면 그럼 시장의 관심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란 리스크에서 좀 실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발표할 텐데 네. 요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는 게 무엇보다 지금 40조 나와서는 좀 실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우리 예상이 40조인데 네. 최소 40조 후반은 나와야 시장이 좀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30조 정도 분기 실적 예고하다가 35조, 40조, 45조. 그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다 우리 MTN에서 여성 앵커가 45조 얘기하길래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네네네. 그렇잖아요. 실망하니까 너무 기대치를 부풀리면 안 된다 제가 그랬는데 50조가 나오니까 말이 무색해져 갖고 네. 제 방송에 사과했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기업 리스크, 산업 리스크보다는 시장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밀려 있다고 그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산업적 리스크도 얼마 전에 터보콘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시장이 여기다 경기를 좀 일으켰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시장 영향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좀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네. 항상 주가라는 거는 뭔가 이제 좋을 땐 또 좋게 해석을 하는데 네. 좀 3월 들어와서는 과열권도 맞았고 네. 좀 주가가 쉬고 싶은데 이란 전쟁 터졌죠. 맞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작년 4월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이게 새로 나왔으면 또 모르는데 네. 작년 4월에 논문 나온 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후로 작년 가을에 또 엔비디아가 비슷한 기술을 또 공개했거든요.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만 유독 이게 좀 불거졌던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너무 숫자가 좋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나? 매출 총 이익률이 막 70%, 80% 이러다 보니까 근데 구글에서 블로그에 그런 걸 올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 메모리 덜 쓰는 기술이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피크아웃 논리가 이제 거기서 네. 작용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반박했습니다. 이게 뭐 제번세 역설이라 그래서 뭐 옛날에 영국에서 그 석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석탄을 수요가 덜 쓰는, 줄었냐? 근데 그게 오히려 아니다. 석탄 더 많이 써버렸죠. 음. 네,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이제 그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면 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이거 아니라고 항변을 해봐야 네. 당시에는 워낙 또 이제 그 공포가 지배하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터보컨트도 대형 그 언어 모델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부담감을 줬지만 지금은 또 한 1,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또 터보컨트 얘기는 좀 많이 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많은 분들이 또 이 정보를 알게 됐고, 네. 그리고 한번 그걸 또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제 이번 그 조정장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란 리스크가 터지고 전쟁이 났는데도 미국 빅테크 CEO들의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계속 AI 투자하겠다. 젠슨왕 CEO도 계속 AI 에이전트, 네. 지금 뭐 토큰 수요가 폭발하는데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이건 뭐 전쟁과 되게 무관하죠. 메모리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27년도 지금 26년치는 다 끝났다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27년도 물량 확보 위해서 빅테크들이 지금 그렇죠. 계속 타진하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다 주고 싶죠. 근데 이제 물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3년짜리 계약 맺자. 그러게요. 갑자기 마이크론은 5년 계약 맺었고, 그러게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지금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미리. 그래서 그만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이 현상이 우리 생각보다 지금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 그런 이제 수급 현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딥시크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상당히 위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네. 딥시크는 그래도 이제 처음에서 이제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터보 콘트를 좀 지나고는 뭐 콘트 뭐 있었는 뭐 뭐식이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벌써 조금씩 잊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정도 어쨌든 네. 노이즈인 거지. AI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부러뜨릴 만한 요인이 아니란 걸 검증돼 있는 네. 거고요. 근데 다들 뭐 화들짝 일단 놀라니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작년 4월에 그 논문이었군요. 심지어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증시에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경우 이제 누가 이렇게 퍼뜨리고 이럴 때 보면 뭐 어디 뭐가 문제가 났다고 해서 주가 떨어졌는데 1년 전 기사 맞아요. 다시 막 그런 뭐 맞아요. 누가 그런 것도 그죠? 있어요. 예. 뿌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이 있으면 일단 던지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반도체 시장 국내 업체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과 가격 경쟁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삼전과 닉스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제 당초에는 뭐 삼성전자가 HBM4를 가지고 따라잡은 건이 다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HBM을 놓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의 판도는 디램 쪽이 이익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디램 쪽을 가지고 있는 쪽. 캐파는 삼성이 많다.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는 오니 반도체니까 그죠? 실적 나오면 하이닉스도 1분기는 괜찮겠는데 뭐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지금 구도는 삼성이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HBM 좋은 건 다 알고 그렇죠. 삼성도 뒤늦게 공급을 하게 됐고 오히려 HBM4는 먼저 지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핵심은 HBM도 중요하지만 이 범용 DRAM 그렇죠. DDR5가 워낙 지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것도 DDR5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장기 계약 맺자. 근데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삼성이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든 돈 있으면 먼저 투자하는 게 HBM부터 먼저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여유가 생길 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쪽에 계속 쏠리니까 그 범용 DRAM 공급 자체가 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죠. 근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수요는 예상보다 폭발하고 있고 또 옛날에는 HBM 가지고 이제 학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추론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네. 추론에는 범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그 중간중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RAM 이 범용 DDR5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역시 삼성한테 좀 유리한 게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모바일 디램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모바일 디램 값도 지금 급등하고 있대요. 왜냐면 애플이 닥치는 대로 사고 있답니다. 지금 네. 디램을 그냥. 그러니까 가격 불문하고 애플이 그 스마트폰에 넣기 위해서 이것도 공급 부족할까 봐. 모바일 드림도 삼성 쪽이 근데 푸시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다 긁어가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디램 값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일 안 좋은 게 PC용. PC는 좀 안 좋고 수요가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서버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이제 모바일이 예상외로 이 애플 때문에 예, 여기도 가격 급등. 근데 모바일 수요는 이거 애플이 저렇게 가격 올려서 산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후순위거든요. 어차피 지금 투자는 HBM, 그 다음에 이제 서버용 DRAM 이쪽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이제 효과가 좀 계속 그러게요. 나오면서 범용 DRAM 이제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가 뛰어나니까 여기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또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도 삼성이 1등하는 기업이고 낸드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장 구조로서는 삼성전자가 그러게요.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삼성이 훨씬 좀 세거든요. 격차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은 좀 유리한 구도는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또 모바일 쪽에 AP도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좀 어려웠었는데 다시 좀 심기일전하는 거고 파운드리 쪽도 적자만 줄어도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카드가 좀 많은 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잘하지만 그죠? 잘하지만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또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요즘은 둘 다 사세요. 둘 다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둘 다 사세요 나눠서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도체주는 일단 좋은 실적이 나오고 물론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뉴스 세론은 단기적인 네, 거니까 그죠? 맞아요. 이후의 흐름들 또 전쟁이 조금 적어도 휴전 쪽으로 간다고 하면 반도체주는 그러면 2분기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유 내지는 또 사모아도 되는 건죠 전략은.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만 해도 올해 이제 이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까지는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실적 증가율도 좋은데 하반기부터는 좀 꺾인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상고 하저일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또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올해 4분기를 104조를 적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50조, 53조인데 이 분기별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다가 4분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올해 4분기에 104조 나오는지가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300조 연간 300조 네. 정도 불렀잖아요. 네. 만약에 1분기 50조도 서프라이즈지만 네, 서프라이즈. 50조 곱하기 4하면 200조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거보다 이제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보니까 네. 300조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몸이 단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이거 안 하면 AR 못 하니까 그렇죠. 그 대체제도 사실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하반기에 현실화 된다면 진짜 뭐 100조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총이 이제 120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300조면 너무 싼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다면. 예. 그러면 지금도 주식을 그냥 담아야 되거든요. 음.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란 전쟁 때문에 그렇죠. 좀 리스크. 두 번째가 이거 이 실적을 다 과연 내가 믿어야 되나. 음. 왜냐하면 하도 피크아웃에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도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역시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마다 보면 좋을 때 오른 적이 맞아요.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으면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지금 오늘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또 한 5%씩 올라가지고 그러네. 내일 세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세론이 이제 앞으로 피크아웃 때문에 빠지는 세론이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네, 네. 지금 차익 그냥 단지 차익 실현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야 되는 세론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일 혹시라도 빠진다면 뭐 차익 실현 세론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삼성전자가 16만 원대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전쟁이 아니었으면 거기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게 살 저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가격으로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그리고 젠슨왕이 말했던 그 토큰화 시대, 그러니까 AI가 뭔가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할 땐 토큰이 필요한데 이 토큰을 만드는 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공급하는 메모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앞으로 한 2, 3년은 더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물량 저는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뭐 전쟁이 또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세게 깨져서. 뭐 발전소 때리면 또 급락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거랑 별개로 반도체 사이클은 좀 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더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저는 흔들리지 마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사실 뭐 엄청난 기대와 희망과 그에 따른 고통들이 지금 몇 년에 좀 뭐가 지나간다 싶을 정도로 그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성장 산업의 수요 정책, 캐즘 얘기를 한참 했는데 캐즘 구간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수요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EV 쪽은. 그죠. 네. 네. 아직은 본격적인 건 아닌데 네. 그건 좀 있어요. 네. 이 이란 전쟁 나가지고 전기차 구매하려는 좀 수요, 그러니까 그 네. 지금 사겠다가 아니라 전기차로 좀 바꿀 계획들을 좀 늘리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도 나왔던 게
구글 검색할 때 전기차 검색이 사실 좀 많이 늘었대요. 음. 예전보다. 네. 이게 전쟁 영향인데 그래서 아마 전기차 캐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그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한 것처럼 그런 그 이 주행거리나 그죠? 네. 안전이나 혹은 차종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다양해져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그에 비하면 또 좀 그런 것들은 정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최근에 한번 올라왔던 거는 처음에 이제 로보 모멘텀이었었잖아요. ESS 네네. 전에 그죠? 근데 로보 모멘텀 좀 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큰 줄기로는 이제 로봇 모멘텀은 약간 단기적인 트렌드였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걸까요? 이 로봇이 2030년에 만약에 테슬라에 그 옵티머스 보드 있잖아요. 그게 100만 대 양산한다 네. 그랬는데 그거 해봐야 그걸 해서 이제 배터리를 넣는다고 해도 그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1%밖에 안 된대요.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수요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로봇은 그냥 이제 당시에 주가 좀 빠졌을 때 그때 로봇만 붙이면 다 올라가던 시절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결국 그러니까 로봇도 배터리 필요하니까 이제 스토리로 이제 같이 간 거지. 사실 분석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봇 수요 가지고는 지금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만큼의 수요가 나오면 또 모르는데 2030년 100만 대 만들어도 1%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유의미한 수요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 기대감은 사실상 지금은 좀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또 뭐 바람이 불어서 또 그 로봇 얘기가 나오면 로봇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 2차전지 오를 수도 있긴 네. 있겠지만 메인으로 2차 전지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네. 그럼 결국은 ESS인데 그죠? 네네. ESS는 이제 원래도 기대하던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AI의 수요,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도 맞아요. 안정적인 예. 전력 공급이 필요했고 또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신재생 쪽 부각되고 있고 또 처음에는 ESS도 이거 얼마 되겠어 했는데 최근에 그 시장의 분석들은 한병화에 있어도 그렇고 그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 맞아요. 상당히 포션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던데요. 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ESS 주도하는 거는 미국인데 예. 뭐 중국에서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이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 뭐 테슬라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 전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태양광과 궁합이 되게 좋아요. 태양광 이제 밤에 그 못하니까 이제 낮에 이걸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이게 데이터 센터 성능이 너무 좋으면 이게 전류가 되게 불안정하대요. 근데 ESS가 그걸 좀 잡아주나 봐요. 이걸 좀 평탄화 시켜서 그런 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동안은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미국에서 규제를 안 할 때는 거의 독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기차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등한시했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했을 네. 거고 LFP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ESS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하는데 중국산 부품이 몇 % 이상 들어가면 이제 보조금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작년에 그래서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량 이제 발주를 했거든요. 네. ESS 배터리. 삼성에도 한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할 정도면 이제 중국산은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도 좀 뒤늦었지만 LFP 배터리 이제 만들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능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그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탈중국 수혜와 데이터 센터 수혜 이제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이게 급부상하는데 ESS가 좋은 점이 배터리 회사가 이제 저기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이 ESS 배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보조금을 줘요. 예. 근데 보통 전기차는요 합작회사로 들어가요. 네. 그럼 둘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 LG랑 GM이 반반씩 갔는데 ESS는 안 그래요. 그냥 혼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체 그 만약에 뭐 27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뭐 예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익의 절반이 ESS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우위지만 ESS가 미국에서만큼은 포지션을 우리가 적게 볼 수가 없고 굉장히 크고 또 거기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금 ESS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신재생 에너지 우리 가야 된다. 근데 ESS 없이 못 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터져서 ESS를 이제 안보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이제는 이거는 안보다. 네. 이게 그냥 단순 에너지로 보면 안 된다. 그럼 밸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증시가 안 좋은데 막 역주행하고 있어요.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는 게 저는 핵심은 요 ESS 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사실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AI가 맞아요. 비록 AI가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핵심 전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잖아요, 네. 그죠? 그걸 위해서 필요했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더 그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클 텐데 미국 ESS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면 한국이 거기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미국의 뭐 맞아요. 자국 기업이나 이런 데는 경쟁이 한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긴 한데 이제 가장 유의미하지 대표적으로 않다. 좀 이제 했던 회사가 그 유럽의 노스볼트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망해버렸고 미국에도 있었는데 음. 미국도 지금 존재감이 없고 거기 그래서 사실 이제 포드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CATL 기술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미국 정부가 다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비중국으로.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1등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유럽은 중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산하고 그렇죠. 경쟁하거든. 지금 밀려요.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 그 유럽에서도 미국 좀 본따 가지고 유럽판 IRA 법안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배터리 만들어라. 보조금 줘라.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FTA 체결이 돼 있어요. 한국 저기 만약에 뭐 공장 저기 구미 공장에서 뭐 예를 들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한다. 이거 보조금 그대로 받습니다. 유럽산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이 너무 중국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낮추자. 그래서 이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이게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유럽 시장도 이제 우리 뺏겼던 거 일부 찾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배터리주들 좀 지난 3년간 힘들었는데 좀 뭔가 좀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는 이제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사실은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업체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항상 대장이었죠. 거기가. 네, 그 다음에 뭐 음극재 뭐 또 그 들어가는 뭐 전해질, 너무 많았죠. 동박, 리튬까지 옛날에 사실은 확 펼쳐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압축을 해야겠죠. 압축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 우선은 ESS죠. 예. 사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ESS 제일 잘하는 회사가 LG엔솔하고 삼성 SDI 예. 이쪽 두 개고 거기다 이제 ESS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LNF. 그렇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SS 배터리 이제 뭐 케이스라 그러죠. 네. 이런 거 만드는 이제 한중 NCS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네, 서진 시스템으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아예 조립 다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ESS에 특화된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가 어쨌든 이제 밸류체인 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쪽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내년에 좀 부각될 게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예정돼 있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는 삼성 SDI랑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기업들도 결국 내년 되면 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에서는 ESS랑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좀 압축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2차 전지의 최근 상승과 추가적인 상승을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도 좀 올랐잖아요. 네, 좀 올라주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써야 되는 건지 이건 사실 쩔어가지고 그죠? 저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고 이제 장기로 가기에는 또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뭐 좀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랐지만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ESS 구조적이죠. 전고체 배터리도 올 거고 유럽도 우리 편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전기차 캐즘인데 캐즘도 생각보다 좀 빨리 깰 것 같아요.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번 놀래버렸어요. 아 이거 휘발유차 진짜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은 이번에 놀라운 게 전기차가 판매가 더 많아요. 내연기관이 이겨버렸더라고요. 그런 적을 유럽에선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차 전환하자 우리 빨리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연말에 또 그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미국.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레임덕 가서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는 기대감을 계속 붙겠죠. 뭐 그렇죠. 설사 민주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음. 2차 전지 좀 계속 좀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들고 가도 되지 음. 않겠냐. 뭐 올랐다고 파는 것보다는 뭐 옛날 고점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전기차 쪽도 저는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마인드로 좀 1, 2년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선은 사실 저는 주가 보다 보면 조선주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일단 뭐 최근에 유가 상승 뭐 이런 때 대한 수혜나 혹은 뭐 부정적인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마스가 이런 게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가가 이제 시작은 하는데 예. 그 실제 미국에서 뭔가 발주가 나온 건 아직 아니잖아요. 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기대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단계고 근데 최근에 좀 전쟁 이슈로 오히려 이 조선주가 좀 안 좋았던 게 우리나라 LNG 그 선박 수주의 많은 부분이 저 카타르에서 오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아직 여기가 전쟁의 불길에 네. 휩싸였으니 끊어져 예. 버렸잖아요. 거기 또 복구하는데 뭐 3년?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면 음. LNG 선 발주 안 하면 어떡하지? 이 음. 공포가 있는 건데 사실 대부분 앞으로 나올 배들은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나올 거거든요. 카타르보다는. 근데 LNG 지금 죠. 당장은 그죠? 카타르도 비중이 크니까 그렇죠. 막 수십 척씩 동시 발주를 해버려요. 그렇죠. 되게 크니까 예, 예. 이거 날라가면 어떡해? 이제 약간 이런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 반도체 터보 퀀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지금 당장은 뭔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부각되면 되게 확대 해석을 하는데 사실 앞으로 26년, 27년, 28년의 수주를 봤을 때 LNG 운반선의 대부분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더 많은 수혜를 받아요. 카타르에서 못하는 걸 미국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좋은데 시장은 지금 그거보다는 카타르 어떡할 건데 요걸 좀 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마스건 했는데 뭔가 수준 안 나오고 그러게요. 거기다 카타르는 어떡하지? 이 두 가지 걱정이 좀 누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조선업종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가격 상승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업체들 주목하라고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조선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도 뭐 원자재를 쓰니까 그죠? 뭐 철강 가격은 요즘 좀 안정인가? 철강 어쨌든 근데 뭐 LNG 캐리어라든지 또 원유 운반선 같은 예, 것도. 뭐 운반선 해상 또 시추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유가 오르면 조선주가 좀 좋았던 게 이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격들이 오르면 또 네. 운임이 올라가고 예. 그럼 발주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너지 값이 오르면 이 화석연료 에너지죠. 이런 게 좋으면 조선 발주가 늘어나니까 그랬다고 좀 보시면 좀 좋겠지만 사실 근데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면 또 유가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조선주 막 5배씩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예전 공식처럼 뭐 그러네요. 유가 오른다고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은 유가 이렇게 높은데도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이고 특히 이제 기대했던 미국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주 그러니까 이런 조선주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방산이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선에 대한 이제 수급이 좀 빠지면서 예. 좀 주가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뭐 조방원 중에서도 그 조선이 좀 부진했었던 부진했어요. 그런 흐름들인데요. 그럼 뭐 조선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업체별로 좀 보면 사실 현대중공업이야 뭐 전통적인 강자고 여기도 이제 이 군수 쪽 그죠? 맞아요. 네, 이런 함정도 있고 뭐 MRO도 있고 LNG 같은 경우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좀 강하지 않았나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하나오션은 또 네. 마스가랑 연결돼 있고 좀 이렇게 특징적인 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네. 하나오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오션은
참 마스가 최대 수혜주로 음. 이미 미국에 조선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모회사죠. 한국조선해양이 작년에 그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합병할 때 올해 그 미국의 조선소 설립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지분 6대 4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오션처럼 좀 하겠다는 거죠. 네. 미국에. 근데 아직은 이제 지금 올해 발표는 안 했는데 저는 뭐 어쨌든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가 군함 만들게 해줄게 발주할 테니까 조건이 있어요.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군함 수주가 나오면 수주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거든요. 두 회사니까. 그렇죠. 삼성은 군함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하나오션 이미 좀 많이 올랐고 음.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좀 이렇게 조정 받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고 삼성중공업 말씀하신 대로 LNG에 좀 특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LNG 운반선도 최근에 수주하지만 특히 FLNG라 그래서 바다의 밑에 그 천연가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예요. 배인데 밑에서 이제 시추를 해요. 천연가스를 불순물 제거한 다음에 배에서 액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운반선 있으면 거기 실어버려요. 그거 해주는 선박인데 이거 보통 육상에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배는 그냥 바다에서 가스를 그냥 그대로 캐서 하니까. 근데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세계에서 삼성중공업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중동에서 문제 생기니까 이제 FLNG 수요가 좀 늘 것 같아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해변 주변에 어쨌든 거기에 가스가 있다면 FLNG를 이용해서 아마 천연가스를 시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저는 좀 숨겨진 그러게요. 수혜주 아닌가. 네. 연간 한 2척 정도 수주 받는데 한 척이 2조 원 정도예요. 되게 비싼 배인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두 개를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야 뭐 현대중공업이나 그또 한주회 같은 경우 네. 잘하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이 사실 어려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버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진짜 기억나시죠?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기억나요. 자본 잠식 돼가지고. 예, 그리고 삼성 구조조정하면서 맞아요. 아, 조선은 이제 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 한 만 원 선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또 버티고 주가가 또 3만 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안 버리고 이렇게 버틴 거잖아요. 어쨌든 뭐 그쵸. 버린다 만다 했지만 예. 너무 잘했던 게 예. 그때 안 버린 걸 너무 잘한 거예요. 예. 왜냐면 만약에 대우조선도 망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거의 망했고 예. 이런 회사들을 어쨌든 구조정에서 살려놓으니까 지금 10년 만에 사이클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죽였으면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네. 부분은 정말 좀 다행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재 얘기도 좀 하는데 기자재는 참 까다롭습니다. 소부장처럼 이게 뭐 가다가 또 한번 오르게 딱 탄력 받으면 그죠? 순간적으로 와 뭐 태광, 성광밴드 이런 쪽 요즘 또 뭐 한국화본도 마찬가지 탄력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예. 기자재는 LNG예요. 예. LNG가 지금 가장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주력 배는 LNG고 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할 것도 LNG니까 이제 카타르를 좀 대체할 게 미국이거든요. 이번에 중동에서 놀래버려. 원래 지금 미국이 경쟁하는 국가가 호주, 카타르거든요. 이렇게 경쟁 관계인데 네. 카타르에서 많은 국가들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중동 문제 때문에. 그럼 미국에 일부 이제 수혜가 들어가니까 그럼 미국에서 배가 많이 발주가 될 수 있고 미국에서 발주되는 배는 중국산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러면 LNG 플랜트나 이런 거 많이 만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피팅, 태광, 네. 성광밴드 예. 또 배에 들어가는 본행제 네. 그다음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예. 이런 이제 4개 회사가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좋을 때는 다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LNG에 특화된 회사들로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도 조금 압축을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조선주 뭐 맞습니다. 수주 좋고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그죠? 네, 많이 뭐 올랐었죠. 이제 작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사실 조선주가 주도주냐 시장에 사실 또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도주는 아니잖아 네, 사실 현재는 그죠?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전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 그죠. 압축하는. 압축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근데 저는 조선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것도 역시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그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이 있고,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란은 군함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거기가 자유로운데 예. 중국은 달라요. 음. 저기 이제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저 대만 해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관심이. 근데 대만 해협은 딱 보면 중국이 꽉 잡고 있고 거기 군함 수가 지금 중국은 군함 수가 400개, 앞으로 2030년까지 400개 예상이, 미국은 290개예요.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처럼 바다에서 싸운다고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한국에 군함 발주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 미국 지금 배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포탄이 터지면 예. 그렇죠. 재평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마스가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옵니다. 그렇죠. 안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도주가 아닌, 지금은 아니죠. 이게 음. 소외받을 때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다시 주도주가 됐을 때 네. 그런 좀 좋은 분위기를 타지 좋은 않을까. 말씀이시네. 보고 사실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화하고 제일 먼저 한국 조선 맞아요.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설령 이 정권이 미국 바뀌더라도 그죠? 그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뀌어- 정책 자체. 예, 바뀌어도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던 네. 공화당 내에서 다른 사람이 되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 전략에 관한 맞아요. 문제지, 예. 그죠? 뭐 사실 트럼프가 똑똑해갖고 뭐 트럼프가 뭐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조선 산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국가 프로젝트 아젠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조선주도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아니지만 가격적으로는 사실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로봇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자동차는 자동차고 로봇은 로봇이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이제 현대차는 그죠? 예, 로보틱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 기다리던 현대차가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그 CS가 그 기점이 됐잖아요. 맞아요. 확 관심이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짠가? 하는 건가? 아닌가? 뭐 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20만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60만 원 넘었거든요. 그렇죠, 주가. 예. 정말 뜨거웠다가 이제 이란 전쟁 터지고 식어버렸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당장 보여줄 그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또 시장은 이거 일단 팔자. 또 이 고유가 시대엔 또 자동차가 또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실적 우려 이 겹쳐 좀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주가가 40만 원 다시 한 중후반대까지 또 그렇죠. 내려온 상황인데,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인식 자체는 이제는 자동차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 확실히.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이죠. 우리가 이거 트릭인가가 네, 아니라 그죠. 지금 맞아요. 뭐 대규모 투자하는 것들 그죠. 네. 미국에도 그렇고 뭐 새만금도 투자하고 음. 이런 방향들을 보면 현대차가 방향은 확실히 잡았다고 봐야 되는 방향은 거죠. 확실히 예, 잡았죠. 예, 예.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빨리 갔다 또 그렇죠. 후퇴하기도 하니까 지금 좀 후퇴하는 국면이고, 최근에 뭔가 지금 로봇 관련한 이벤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간 이제 눌리고 있지만, 다만 얼마 전에 이제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앞으로 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아까 뭐 배터리도 말씀드렸고 네. 뭐 배도 말씀드렸고 다 미국이 반도체도 안보예요. 얘기했고. 근데 로봇도 안보가 됐어요. 왜냐, 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초당적으로 로봇 안보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대국 4개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여기서 만드는 그 이동형 뭐 이런 이제 기기들은 쓰지 말자. 그게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법이. 예. 그리고 중국산 로봇을 쓰고 있으면 법안이 이제 발효되고 나잖아요. 1년 안에 다 폐기 처분해요. 진짜 무서운 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로봇 회사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로봇 생태계가 약해요. 소프트웨어는 강한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네, 제조업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시겠지만 예. 미국 법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그대로 부합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건 또 사실이지만, 이런 또 시장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또 이슈화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네. 약간 좀 급등 후에 장도 그렇고 좀 음.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세상 관심 없을 때 사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뭐 오를 때 사면 힘든데요. 네. 결국 그 중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물론 국내에는 물론 현대차, 뭐 모비스, 오토에버 있겠지만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사업, 그다음에 뭐 여기 또 IPO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차의 뭐 지배 구조도 그렇고 그죠. 이제 좀 결정 시기나 이런 거 결정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일단 상장은 뭐 IPO는 28년 얘기가 나오긴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예, 하는데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흑자 낼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만드는 게 적고 28년에 3만 대 만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앞으로 2년은 준비 단계인데 근데 이번에 CES에서 너무 좋게 잘 만들었죠.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로봇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올해 아마 8월에 RMAC라고 해서 이제 그 로봇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훈련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아틀라스를 넣어요. 애들 군대 보내는 예, 거예요. 군대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넣고 학습해. 예. 그러니까 제조 그 장인분들의 그 데이터들 있죠. 예. 막 이렇게 조립하고 막 분류하고 예. 이걸 일단 집어넣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AI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 로봇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해서 실제 실전에도 아마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투입을 해서 검증이 되면 이제 28년부터 대량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이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유튜브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덤블링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사실은 얼마나 이거 부품 잘 분류해주고 예. 조립하고 요거는 학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8월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리는 그 로드맵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현대차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28년까지의 시계를 좀 보고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기아가 4월 9일로 알고 있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 인베스터 데이. 예, 예.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아니까 근데 한번 4월 9일 날도 주목은 해보세요. 아마 로봇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0만 원대에서 오래 그죠? 너무 안 갔죠. 그때도 저평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PER 4배였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주가락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안 가죠. 우리가 아는 네.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가 그죠. 네. 주가가 오르는 거는 순간에 오른다.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사면 되잖아. 예.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려워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를 이제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근데 아직은 이제 결국 이제 밸류를 이익이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익이 2배, 3배 늘어날 수 없는 건데 이제 밸류는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 밸류가 아니라 밸류를 달리줘야 돼. 이러면 사실은 주가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밸류. 그다음에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 그렇지만 20만 원대는 배당 매력도 꽤 있었던 배당도 많이 기업이거든요. 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현대차를 이제 저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로봇으로 보면 저평가인데 음, 차동차로 보면 고평가예요. 왜냐하면 토요타랑 거의 똑같아요. 네. PR이 11배까지, 토요타만큼 올라왔구나. 예, 11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당장 테슬라를 주기에는 좀 맞아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로봇주로 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보여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11배, 12배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현상이고 지난번에 60만 원 넘을 때가 새만금 투자한다 그래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들이 나오면 또 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주가는 여기 제가 봤을 때 10배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어차피 왜냐하면 현대차가 완성차 중에서는 중국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로봇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밸류를 부여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차 10배가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45만 원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한 55만 원까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11배 수준이면 로봇주로 본다면 또 앞으로의 스케줄을 본다면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80만 원까지 목표가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모멘텀이 있어야 가는 예, 거니까 예. 지금은 좀 이제 쉬는 구간이고 예. 배당은 좀 이제 아쉽게도 주가 오르면 어쩔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지금 예. 배당 수익이 3%대로 떨어졌어요. 그 전에 사실 한 5%가 예, 4, 5% 예. 나왔는데 그죠? 네. 그래서 배당을 노리신다면 우선주가 낫고요. 예. 우선주가 아무래도 더 많이 주니까 아니면 현대차만 우리가 로봇으로 볼 게 아니라 기아도 로봇 같이 합니다. 근데 기아가 밸류는 지금 7배밖에 안 돼요. 예. 기아가 훨씬 싸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예. 그래서 나는
좀 더 편하게 대응하고 싶다. 그런 분은 기아가 낫죠, 사실은. 음. 배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좀 내가 하방도 생각하면서 안정성을 원하면 기아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스타일대로 뭐 취사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품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사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관련된.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 그냥 현대차 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현대차가 더 싸요. 아, 예. 싼 것도 어,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부품사도 보신다면 네. 로봇 부품사를 보시면 좋죠. 예. 자동차 부품사인데 로봇 하나. 예. 대표적인 만도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음, S&T 모티브. 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대모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이 이 로봇 부품 만드는데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하대요. 예, 공정이 만드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부품사도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비스나 S&T 모티브, 음, HL 만도 중에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뭐 세 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를 압축해서 완성차 하나, 부품사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에 부각이 됩니다. 이게 단기적인 트렌드인지 추세인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재생 2차전 좀 빼고 그죠? 태양광, 풍력, 신재생까지는 원전이었는데 네, 전쟁 이전에도 분위기가 또 나쁘진 않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예, 그 전부터도 이제 조금씩 예,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죠. 예. 태양광 필요한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네, 구글이 예전에 한번 또 7조 원 주고 태양광 관련 기업 하나 인수한 게 있거든요. 예. 인터커넥트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가 신재생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풍력은 그래요. 풍력은 예, 여전히 안 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원전은 짓는다고 예, 했고, 근데 맞아요. 시간 걸린다, 그죠? 근데 태양광은 딱히 규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리고 태양광이 제일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동 전쟁 전부터도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근데 전쟁 나고 이제 모멘텀 받아버리니까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쨌든 태양광이 제일 강하게 가장 반응을 강하고, 했습니다, 그죠? 네. 가장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 가자 이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이제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중동 에너지 전쟁 나면 계속 시달렸거든요. 4년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여긴 중동이 아닌데도 유가 120달러. 네. 가서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이 원유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거 하자. 예,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가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거 이제 당위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당연히 이쪽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조금도 줄 수도 있고요. 예, 아마 한국판 IRA 법안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부품 만들면 미국처럼 보조금 주는 거죠. 그러게요. 태양광은 정말 이 적용 예전에 보면 아파트에서 이제 각자 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었죠. 전력 좀 활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효율이 안 나와서 맞아요, 그런지 맞아요. 시범 사업이어서 그런지 별로 하는 데는 없는 네,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 앞에 개천가로 산책하다 보면 네. 개천가에도 이렇게 바닥에다가 불을 쫙 심어놨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것들이 태양광 패널을 좀 넣어가지고요. 네, 그게 그럴 이제 수 있어요. 바닥에 깔아서 요즘 만약에 그걸 전기로 쓴다 그래봐요. 지자체 욕 엄청 네, 먹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네, 그 태양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의 IRA 축소 이거는 2차 전지는 뭐 영향 일단 받았던 거고 네. 태양광이나 풍력도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일단 받긴 네. 받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줄이긴 하는데 네.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이제 종료 기간 전에 하려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미친 영향은 지금 당장 크진 않고 특히 태양광은 2030년까지는 계속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축소 움직임은 그렇게 영향을 당장은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준다고 해도 이미 이런 좀 규제,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적대시하죠. 좀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된 이슈다.
그래서 IRA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IRA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예, 한국 쪽에서의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 재생에너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생에너지를 보면 태양광, 풍력 정도인데요. 이제 신재생할 때 신에너지는 원전 이런 걸 얘기하는 네. 거고요. 재생은 이제 바람이나 그죠? 자연에서 맞습니다. 이걸 하는 걸 재생에너지인데 그럼 그게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주도하다가 뭐 요즘 엄청난 때문에. 요즘도 그죠? 하나 그러면 뭐 스케일이 커서 그러지 네. 요즘에도 뭐 엄청나게 때려버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못 가던 OCI가 그죠? OCI 가고 홀딩스, 있고 맞아요. 그 안에서의 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많진 않아요. 예. 이렇게 보면 종목 수는 적은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항상 보면 탑픽이었고 예. 좋았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러난 이슈가 문제가 뭐냐면 유상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쓸 거냐 예, 그죠? 예. 문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 차입금이 13조입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신재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홀딩스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좋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과 그것 경쟁하는데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예. OCI가 근데 중국 이것도 때문에. 똑같아요. 이제 예. 미국에서는 중국 다 차다. 예. 그럼 이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미국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발전소도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발전소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미국에서 네. 이거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회사는 원래 개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해상 풍력 이제 이번에 신한 우이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풍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 두 개의 OCI 홀딩스와 SK 이터닉스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죠? 네네. 원전은 일단 전쟁 이전에도 엄청난 그 데이터의 전력 수요 때문에 그죠? 네. 원전 미국도 뭐 이제 죽은 원전도 살릴 판이고 그죠? 앞으로 많이 짓겠다.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국내도 지금 원전 뭐 계획대로 심지어 그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전 관련된 로드맵이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다만 미국에서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대감 때문에 현대건설 뭐 그렇죠. 두산에너비도 엄청 예, 올랐는데 예. 지금 명확한 수주가 나온 건 아직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약간 시들시들 또 태양광이 세다 보니까 약간 뺏긴 음. 느낌인데 결국 핵심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수주를 주겠냐 얼마만큼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주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 우리가 또 대미 투자 특별법도 통과됐지만 거기에도 아마 원전이 들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높고 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도 원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설계 기술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 인력들 다 은퇴하거나 키우지도 못했고 약간 그 배 같은 느낌이에요. 조선소.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건설만 인력이 1,000명이래요. 원전 인력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가서 이거를 공사를 또 해줄 수가 있고. 근데 경쟁자 아무리 생각해도 프랑스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또 납기일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경쟁을 하기 어렵고 중국을 쓰긴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한국의 특히 시공회사들, 뭐 건설사들이 같이 가서 저는 미국 수주를 좀 따내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 기기를 이렇게 설계하는데 그걸 또 만들어주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시간 문제 아닌가. 그래서 원전주가 좀 쉬어갈 때는 똑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원전주가 또 너무 뜨거우면 좀 약간 멀리하시고 네. 약간 그런 좀 속도 조절하시면서 최근에 좀 식고 있으니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강하게 모멘텀 받고 있는 게 건설주, 현대건설, 그렇죠? 대우건설. 대우건설. 네. 마지막으로 한전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한국전력이 전쟁 전에 소리 없이 사실 좀 올랐어요. 6만 원배까지 갔었죠. 아, 그러니까요. 거의 7만 원 건데 예. 69,900원, 7만 원. 예. 와, 이게 한전에 대한 인식들이 전기료 이제 못 올려 그죠? 선거 네, 있어 맞아요. 이러는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고요. 맞아요.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어쨌든 고유가가 되면서 지금 팍삭 주저앉아 네. 버렸거든요. 한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한전은 왜 빠지냐면은 올해 사실은 전쟁 나기 전만 해도 저유가 계속된다 그랬거든요. 예. 금리 맞아요. 쉽게 안 오르고. 예. 그럼 당연히 좋죠. 예. 돈 많이 벌 예. 거고. 거기다 원전 이슈까지. 음. 근데 갑자기 전쟁 나니까 2022년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음. 그때 20조 까먹었거든요. 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음. 금리 튀죠. 유가 튀죠. 차입금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전기료 올릴 수도 없었고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는데 다만 그때랑 달리 금리가 아직은 좀 낮고 그다음에 지금 물론 고유가는 맞지만 지금 원전 비중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좀 있고 거기에 또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꽤 오래갈 전쟁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유가는 또 정상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려가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 올라갈 수는 없죠. 이게 뭐 해결된 건 아니니까. 선뜻 좀 손이 안 나가는 네. 구간이. 근데 주가는 또 싸졌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결국 한수원. 예, 한수원 지분 100% 갖고 있으니까 팀 코리아가 미국에 가긴 좀 어려워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팀 코리아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동남아 쪽, 유럽 쪽, 이쪽에 몇 개의 국가들이 그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주를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라인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1년에 하나씩만 따내도 2030년까지 계속 이게 수주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수원이 팀 코리아 단위로 다른 국가에서 하나 정도씩 따주면 다시 한전의 주가는 좀 회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부진하지만 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께서 여러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